진짜 뭐 소위 말하는 막 신의 직장 뭐 이렇게 네. 맨날 부르는 곳인데 네, 네. 거기서도 또 메인으로 계셨고 그만두고 조금 뭐 시간이 지났을 때 후회하거나 막 그런 적 없으셨어요? 일단은 저는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고 네. 새로운 기회들을 많이 만나면서 아 조금 더 일찍 퇴사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네, 우선 조수빈 아나운서님이 자발적 퇴사 축하드립니다. KBS에 계셨다가 채널 A에서도 주말 메인 뉴스 하셨는데 네. 이제 그만두셨다고 들었어요. 이제 그만두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낯설어요 지금 주말에. 네. 네. 아니 그러면 이게 이유가 좀 궁금한데. 아니 이유가 뭐 한 가지가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사실 뭐 뉴스가 굉장히 적성에 맞는 사람이고 네. 잘 했습니다. 잘 하셨잖아요.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굉장히 애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채널A 조직원들이 너무 저한테 잘해주셔서 네. 굉장히 3년 3개월 했거든요. 굉장히 행복하게 다녔었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좀 제가 좀 정체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제가 만약에 채널A로 직원으로 이적을 했다면은 열심히 네. 다녔을 텐데 제가 이제 프로그램 계약 형태로 다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음이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네. 무엇보다 제가 뭐 일 말고도 뭐 엄마이기도 하고 하는 네.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좀 지금은 나이가 제가 42이에요. 네. 40대가 되니까 좀 인생을 좀 정돈할 시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은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저에 대한 좀 엄격한 성찰을 한 다음에 네. 또 새로운 일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을 엄청 빨리 시작하셨잖아요. 23살 때부터 그때부터 했어요. 안 쉬고 그냥 쭉. 안 쉬었고 중간에 뭐 쉰 게 아이 낳느라고 쉬었으니까 네. 저는 KBS 그만둘 때 일 별로 없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많았어요. 그래서 좀 어느 순간 되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보다는 이 상황에 맞춰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일단 정리를 한 상태인데요. 네. 이게 잘 될지 말지는 좀 이따가 또 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퇴사가 이제 한 번도 아니시고 이제 네네. 사실상 뭐 이제 두 번째 퇴사라고도 볼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저는 뭐 채널A 앵커 그러니까 직원으로 많이들 알고 계셨으니까. 네네네. 예. 근데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은 회사원들도 많거든요. 네네. 네, 그런 분들이 사실 저한테도 메일 많이 보내지만 네. 퇴사할까요? 맨날 물어보신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퇴사를 고민하는 거는 네.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예. 첫 번째보다는 좀 그래도 좀 덜 고민이 되던가요? 이번에 훨씬 고민 많이 했어요. 아 이번에? 네. 그럼 첫 번째는 오히려 좀 쉽게. 첫 번째는 제가 일단 여자 아나운서로서 15년을 살았고 네. 제가 그 조직에서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 만큼 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여러분 그냥 뭐 상사가 짜증나게 하니까 그만둔다. 아니 월급이 짜니까 그만둔다가 아니라 내가 그 일에서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나아지는 게 보이지 않을 때 관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완전히 매력적인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라면. 네. 근데 저는 KBS라는 조직에서는 15년 동안 더 열심히 할 수 없을 만큼 네. 했었기 때문에 별로 미련이 없었고 이번에 이제 주말 뉴스 같은 경우는 물론 프로그램입니다만은 좀 아쉽긴 했었어요. 긴 기간은 아니잖아요. 첫 번째 네. 직장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조금 더 해서 꾸준하게 했어야 되는가 아닌가 또 그만뒀을 때 어떤 심리적인 붕괴가 오는지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막상 또 그만두면 네. 확실히 어디 안정적인 데서 딱 나올 때 어떤 그 불안감 이런 거 허탈하죠. 있잖아요. 네. 예.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딱 그만두고 바로 잘 됐나요? 아니 저는 뭐 나름 준비는 하고 그만두긴 네, 했지만 그만두고 딱 2주는 너무 기분 좋은데 3주 차인가? 저 2주가 제일 괴롭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한 달부터 힘들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막 마이너스가 찍히는 게 막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네. 조금 힘들다가 이제 좀 자리 잡으면서 좀 괜찮아졌는데. 저는 그만두니까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고 막 갑자기 네. 제가 이제 저는 개인적인 뭐 네. 행사나 여러 가지 다른 뭐 강연이나 이런 일들도 하는데 네. 와 요새 정말 다들 힘든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좀 2주밖에 안 됐는데 오히려 지금이 제일 긴장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사실 그 아나운서에 대해서 이게 워낙 또 소수고 네. 또 폐쇄적이니까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방송에 나오는 분들 네. 뭔가 화려한 직업 뭐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반대로 또 그런 직업을 또 나온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닐 것 맞아요. 같고 네. 그러면 또 아나운서가 아니시더라도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 직장을 내가 포기하기 참 애매한데 근데 네. 막 뭔가 다른 건 해보고 싶고 막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결국에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그만두신 거는 네. 뭔가 자신감이 있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인 건가요?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저는 네.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네. 직업이라는 하나의 그 카테고리 안에서 결정하지는 않았고요. 네. 이렇게 제 인생 전반을 조망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직장인으로서 남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엄마든 아빠든 개인의 삶이 있을 거고 또 그 가족의 스토리가 있을 거고 네. 또 처해진 환경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건강이라든지. 그러니까 저는 좀 전반적인 그런 걸 다 조망하고 결정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이 일을 그만둠으로 인해서 다시는 TV 앞에 설 일이 없다 하더라도 네. 다른 부분에서 메꿔지는 부분이 있다면은 저는 그것도 성공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뭐 자신감이라기보다 저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꼭 굳이 아나운서는 직업이 아니어도 개인 조수빈으로서는 망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 네. 또 여자 아나운서라는 게 네. 저가 될 때는 정말 전성기였거든요. 전성기 끝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전성기가 뭐 있고 없고가 있어요? 나의 전성기가 아니고 그 시절이? 직업의 전성기. 왜냐하면 그때는 종편이 없었고요. 네. 이런 유튜브가 없었어요. 네. 마치 지금 많은 분들이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나 연예인을 꿈꾸는 것처럼 네. 좀 배웠다는 분들한테 로망인 직장이 방송국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 그때는 또 여자 아나운서분들이 좀 네. 예능 MC도 막 하시고 막 예능도 하고 그러면서 뭐 뉴스 앵커 같은 경우도 네. 전 뉴스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시청률이 거의 30% 가까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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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물론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은 네. 연예인과는 좀 다른 또 권위가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 시절이 계속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었다면은 제가 그만두기 쉽지 않았겠죠. 근데 제가 KBS를 하도 오래 다니다 보니까 제가 그만둘 때쯤에는 유튜브라는 것도 몰랐어요. 뭔지도 몰랐고 이상한 동영상 보는 사이트인 줄 알았어요. 이상한 동영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저는 2019년에 그만뒀는데 한 17년, 18년 경에 네. 제가 맨날 뉴스만 하다가 아침 토크 프로를 했거든요. 네. 거기에 유튜버들을 초대하는 코너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유튜브를 처음 제가 본 거예요. 구글을 처음 가입하고. 네네. 너무 늦었죠. 네. 그래도 그때는 정말 초기인데. 네, 유튜브 그래서 진짜 저는 초기예요. 그때 그런 세상이 존재한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꼭 유튜브라기보다는 KBS 안에 있으면서 이게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밖에 뭔가 되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구나. 꼭 거기서 제가 위너가 되겠다는 것보다는 네. 좀 나가서 그거를 제가 좀 탐구하고 체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나오셨던 거군요. 네, 아마 그때 제가 그게 여유만만이라는 아침 프로였는데 그때 거기서 유튜버들 만나지 않았다면 다른 결정을 할 용기를 많이 못 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지금은 이제 또 두 번째 퇴사이시긴 하지만 네네. 사실 제가 네. KBS를 다녔다. 네. 그거 좀 놓기 쉽지 않았을 것 삼성이 같아요. 더 좋지 왜냐면 않아요? KBS는 돈도 좀 많이 주면서 네. 그리고 이제 또 공무원 네, 많이 안 신분이잖아요. 사실상 들고. 공사니까. 네. 그러니까 진짜 뭐 소위 말하는 막 신의 직장 뭐 이렇게 네. 맨날 부르는 곳인데 네, 네. 거기서도 또 어쨌든 메인으로 계셨고 그러면 그거를 그만두고 조금 뭐 시간이 지났을 때 후회하거나 막 그런 적 없으셨어요? 일단은 저는 한번 결정 내린 것에 대해서는 네. 후회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차피 바꿀 수가 없잖아요. 바꿀 수 없으니까. 예. 근데 다만 나와 보니까 일단 지난 3년 동안은 네. 생각보다는 괜찮았었어요. 저는 정말 그만두면 아나운서로서의 나는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15년 동안 쌓아온 게 완전히 없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나왔어요. 막상 나와 보니까 생각보다 좋은 기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고 네. 새로운 기회들을 많이 만나면서 조금 더 일찍 퇴사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어차피 퇴사할 거라면. 어차피 할 거라면. 그러니까 끝까지 다니시는 분들도 되게 존경해요. 끝까지 다녀서 네. 뭐 실장 되시고 사장님 되시는 것도 그 나름의 가치가 있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명예도 중요하니까 돈도 돈이지만. 네. 근데 그만두니까 어차피 내가 그만두는 결정을 했다면 제가 30대 후반에 그만뒀어요. 네. 근데 그것도 지금은 뭐 젊은 나이라고만 젊은 나이지만 내가 좀 30대 초반이나 좀 더 젊을 때 했다면 방송에서 변신을 한다든지 다른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그 여지가 더 많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도 뭐 네. 퇴사를 해본 입장에서 네. 퇴사하고 제일 좋았던 거는 그런 것 같아요. 퇴사하기 전에는 정말 나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안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나가면 죽는다, 나가면 망한다, 뭐 어떤 과장님 나가서 망했다, 뭐 차장님 망했다, 뭐 이런 얘기만 막 들었어가지고 진짜 나가면 큰일 망한 난다고 사람 실제로 생각하고 또 많고요. 예. 네, 실제 망한 사람도 많고. 네. 근데 성공한 사람도 많더라고요. 나와 보니까 뭐 음. 그런 출신이었던 분들 막 만나게 되고 하는데 타이밍 잘 잡았어요. 네. 인생은 타이밍이죠. 네. 근데 나와 보니까 또 반대로 좋았던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거죠. 네. 맨날 보던 사람들에서 조금 다른 그룹을 만나면서 제가 이렇게 인생을 플랜 짜고 왔던 게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게 되는 거. 그런 일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사실 일어나지 않을 일이거든요. 저는 그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 KBS 다니다 채널A 일을 해봤잖아요. 네. 물론 프리랜서라고는 하지만 네. 보도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회사 문화를 그래도 좀 경험을 많이 옆에서 해보게 되는데 확실히 오너가 있는 회사는 네. 좀 다른 거예요, 분위기가. 아.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KBS와 이게 다르다. 오너가 힘이 있다는 게 아니고 네. 좀 사람들이 조금 더 뭐랄까요, 절박하게 일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아, 절박하게 일하는 게 표현이 있어요?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좀 뭔지는 알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삼성 다녀보셨으니까 네, 네. 아셨을 텐데 전 첫 직장이 또 공사였잖아요. 근데 그게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네. 분위기 자체가 좀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가 또 그 뉴스를 하다가 평일에 네. 제가 외부 일을 하잖아요. 거긴 더 절박해. 아, 더 절박해. 그래서 저는 나와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아 실현을 하고 있고 네.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목숨을 걸고 일을 하고 있구나. 아. 거기서 되게 뜨거운 감동을 느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나와서 보고 굉장히 뜨거운 감동을 느꼈고 돈을 떠나서 그 제가 하고 있는 일 하나하나에 그 드리는 공 그게 좀 더 깊이가 있어지긴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저도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나는데 네. 옛날에 그 삼성 다닐 때 그 회의가 있었습니다. 뭐 네. 무슨 사고가 터져가지고 네. 회의가 막 있는데 그 한 차장님 정도 되는 분이 코피가 갑자기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쓱 닦고 그리고 이제 막 회의를 해요. 근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해. 그냥 다 그냥 당연한 것처럼. 네. 그냥 그냥 그렇게 막 정말 목숨 걸고 막 하는 그런 시절은 있었죠. 꼭 아나운서가 아니더라도 좀 퇴사하고 뭔가 좀 다음 기회에서 잘 되는 분들의 어떤 네네. 공통점 같은 게 있나요? 잘된 분들은 만났을 때 네. 부자냐 가난하냐를 떠나서 네. 돈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들.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 되게 이상한데 돈을 많이 벌고 안 벌고가 아니라 네. 어떤 사람이 돈을 벌고 어디로 돈이 가고 있고 네. 또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 흐름에서 도태되지 않는가를 약간 촉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네. 저도 이해가 되는 네네. 게 생각보다 꽤 많은 일들이 돈으로 치환해 보면 맞아요. 평가가 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돈이 안 돼도 숭고하고 좋은 일이 있지만 웬만한 어떤 세상의 어떤 행동들이나 행위 같은 것들은 네네. 대부분 좀 돈이 잘 되는 게 좀 더 뭐 뭔가를 혁신했든지 네네. 뭔가 더 세상을 좀 개선했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제가 표현을 썼지만 제가 절대 머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네. 뜻이 돈다는 거잖아요. 흐름을 얘기하는 네,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 돈을 안다는 것은 세상의 이치와 흐름을 안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내가 거기서 돈을 더 벌지 안 벌지 내가 선택하는 거지만 네. 벌고 싶은데 못 버는 것과 내가 벌 수 있는데 안 버는 건 좀 다르잖아요. 네. 흐름을 아는 사람, 세상의 흐름, 네. 그리고 거기서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러면 반대로 네. 이제 뭐 그 첫 직장에서는 15년이나 다니셨으면 반대로 그 최근에 이제 저한테도 많이 오는 게 그냥 뭐 화가 나서 그만둬요. 뭐 그건 안 이건 되죠. 뭐 저 네. 힘들어서 그만둬요. 뭐 상사 미워서 그만둬요. 막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럼 반대로 사표를 내기 전에 네. 내가 사표를 내도 될지 안 될지 뭔가 체크할 수 있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내가 다음 달부터 월급이 빵원이 들어왔을 때 내가 최소한 지금 소득 유지하지 못하더라도 네.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인가. 이 정도면 한 달 먹고 살겠다. 네. 그 정도의 어떤 흐름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 그 두 번째는 나에 대해서 되게 잘 판단을 해야 된다. 네. 사람들은 자기 가치에 대해서 너무 낮게 생각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네. 또 나의 시장에서 가치를 너무 높게 이상적으로 아. 생각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아,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나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그걸 뭐 누구한테 좀 물어봐야 되나요? 자기에 대해서 계속 많이 생각해 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러면 반대로 너무 즉흥적으로 네. 준비 안 됐는데 특히 이제 절대 안 가능하면 해요. 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되든지 각오가 네. 되든지. 네. 근데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 태익님이 7년 네. 만에 그만두셨다고 네. 했잖아요. 이게 전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저는 아나운서 뭐 방송을 좀 시한을 한다면 그래도 한 직장에 10년 정도는 10년 정도. 경험해 보는 게 그 10년을 해보면 경험해 보면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일에 대해서도 자기 생각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하긴 네. 또 뭐 15년을 다니시면서 또 얼마나 또 힘든 일도 많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중간에 뭐 4년 정도는 출산과 육아를 출산 했으니까 때문에. 뭐 10년 다닌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럼 반대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를 보면 뭔가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준비가 좀 돼 있어야 네네. 되잖아요. 네네. 저도 나올 때 사실 뭐 투자를 해서 좀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월세라도 나왔지. 들어오고. 네, 그런 네. 거 아예 없었으면 솔직히 나오면 돈 더 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믿으면 안 돼요. 부모님 믿으면 안 돼. 예. 예. 그래서 저도 막 생활비가 오히려 퇴사하니까 더 늘어나더라고. 맞아요. 네.
한 2배 늘어납니다.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네. 뭐 더 쓰게 돼. 자꾸 소비를 하게 돼. 네. 그리고 뭐 이번에 여행 가야 되겠다. 지금 아니면 또 못 간다. 그래서 네. 막 좀 돈이 많이 들었었는데 그렇게 경제적으로 좀 준비가 됐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은 반대로 퇴사 타이밍은 언제로 잡아야 될지. 뭐 예를 들어 내가 한 7년 했으면 한 3년 더 하고 그냥 어떤 연수로 채워야 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준비가 됐고 뭐 무언가가 있다면 뭐 나가도 되는 건지. 근데 뭐 제가 뭐 저의 경우에 비춰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각자 다 너무 다르실 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준으로 삼는 거는 최선을 다해봤는데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을 때. 뭐 조건을 떠나서 네. 내가 경제적으로 다 갖춰져 있다고 퇴사 다 할 필요 없어요. 네, 네. 왜냐면 그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태행님이 삼성에서 네. 뭐랄까요, 뭐 CEO 되는 게 목표였다면 네. 내가 뭐 밖에서 월세가 뭐 몇 억씩 들어오고 있어도 회사 다니고 싶잖아요. 안 다니고 싶거든요. 몇 억이면. 그런가요? 근데 내가 명예가 더 중요한 그런 사람이 사람도 있단 있죠. 말이에요. 네네. 뭐 회장이 되거나 네. 뭐 제가 말해서 방송국 사장이 되는 게 꿈이라면 네. 아무리 경제적으로 그렇죠. 돼 있어도 그 일이 주는 기쁨이 있잖아요. 네네. 제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방송이 주는 기쁨을 대체하기는 저는 어렵거든요. 저 이거 이해가 됩니다. 네. 제가 나와 보니까 네. 뭐 작게 뭐 사업도 하고 하지만 예전에 그 삼성 안에 있었던 네네. 거 그거는 이 밖에 맞아. 나서는 할 수 그 없잖아요. 내가 막 예를 들어서 점 하나였어도 네. 뭐 삼성이 뭐 예를 들어 건설사를 내가 다녔다면 큰 빌딩이 완공됐을 때 내 그렇죠,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제가 옛날에 한 달에 한 4억 10억씩 막 불렸거든요. 대리였는데도 돈 주는 게 공사비가 뭐 그쵸. 크니까. 네. 뭐 제가 예산을 막 1,000몇 억짜리 막 공사하고 막 이런 거 했었는데 나오면 사실 못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채널A 뉴스도 그렇고 KBS 뉴스도 그만두면서 가장 아쉬운 거는 제가 나왔을 때 그렇게 인프라가 좋은 곳에서 방송을 하기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오프라 윈프리가 아닌 이상 네. 그 큰 스튜디오와 조수빈이 누군지 몰라도 뭐 KBS에서 채널A입니다 하고 섭외를 했을 때 나와주는 많은 셀럽들, 그렇죠. 예, 화려한 조명, 또 나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많이 포기해야 되죠. 그래서 대규모 선거 방송. 그런 거. 예. 네. 그런 건 가끔 제가 좀 아쉽긴 해요. 네. 왜냐면 그거는 뭐 조수빈 TV가 100만이 된다 하더라도 구현해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구별 지으셔야 되는 것 네. 같아요. 나가서 돈만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 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면 네. 그거는 돈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근데 그것이 없는 상태일 때, 네. 없는 상태일 때는 그러니까 뭐 더 이상의 여기서 얻어낼 게 내 없다. 입장에서 없다. 예. 그리고 내가 아무 보람이 없다. 그럴 때는 퇴사를 고민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방향이 정해져 있다면 타이밍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해본 사람만이 다른 일을 했을 때 잘 되지. 네. 혹시 뭐 불량 직원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예. 중간 정도 했습니다. 제가 쭉 보면은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이직을 해서 네. 잘하지 이 일에서 엉망진창으로 했는데 다른 일을 잘하는 사람은 사실 못 봤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도피형 퇴사는 좋지 않다. 절대 좋지 않다. 결혼 생활도 그래요. 아무래도 결혼하셔가지고 결혼 생활로. 근데 저도 이제 뭐 유부남이니까 네네. 이해가 됩니다. 막 이 사람이 막 산 사람이 갑자기 너무 사랑에 빠진 그렇지. 뭐 제2의 이혼한다고 답이 나오는 거 아니니까. 동반자를 만난 데서 갑자기 사람 되지 않아요. 그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네. 반대로 이런 걸로 퇴사하면 진짜 네. 반드시 후회하더라. 네. 내 주변 사람들이든 네. 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직장을 다니다 보면은 나 일은 좋은데 사람이 힘들어요 이런 분이 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근데 네. 직장이 좋은데 사람이 힘들면 좀 그 안에서 좀 바꿔봐야 근데 되는 거 그걸 아니에요?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 사람 관계 다 힘들어요. 음. 일단 다 힘들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집단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그런 거 범죄. 그런 거 제외하고는 네. 관계 때문에 그만두는 거는 저는 좀 비추긴 해요. 네. 저는 좀 큰 조직에 다녔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랑 일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 사람이 다음 발령 때 다른 부서로 가는 일도 있고 나 역시도 다른 부서, 다른 네. 업무, 뭐 다른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을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일단 관계 때문에 그만두지 말아라. 화났다고 그만두지 말아라. 화났다고 바로 사표 던지지 말아라. 네. 예. 네. 저도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프로그램 하다 보니까 좋은 스태프들도 많았지만 네. 아주 신입된 특히 좀 그런 일을 많이 당합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야, 이걸 더 하다가는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일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그 프로를 되게 좋아했는데 프로를. 예, 마침 좀 건강도 안 좋고 해가지고 네. 제가 다음 개편 때문에 그만두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만둔다 그분이 다른 프로그램 또 발령받는 가버렸어요. 거예요.
예. 그러면- 나는 그만둘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일 때문에 힘든 건지 관계 때문에 힘든 건지 관계 때문에 힘들다면 영원히 개선될 소지가 없는 건지 네. 예. 아니면 제가 뭐 다른 부서를 지원해 볼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게 네.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뭐 이 그렇죠. 안에서 방법을 찾아보는 네. 노력을 해라. 방법을 하나도 안 찾아보고 그만둔 사람은 어딜 가도 그만둘 것이다. 예. 반대로 좀 퇴사할 때 좀 네. 유의해야 된다.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된다 있을까요? 일단은 뭐 그만두려고 할 때 음. 내부 인사하고 의논하지 말아라. 나랑 같은 처지인 분들하고 예, 얘기하지 마라. 예. 아주 친하다고 생각해서 네. 내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네. 그게 결국에는 돌아오더라고요. 아, 예. 그렇게 좋진 않다. 예. 그 조심해야 뒤끝이 된다. 좋진 않다. 그냥 네. 의논은 가족과 함께. 네. 네. 알겠습니다. 요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그만두신 지 한 2주? 네, 3주 정도 되셨는데 네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네. 이제 사실 여러 가지 뭐 아이 엄마이시기도 하고 뭐 일도 하시고 해서 되게 복잡하실 것 같긴 한데 네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저는 그 커넥터 다츠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대로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그 신밖에 없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사시다 보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채 그냥 일을 수행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제가 그 낫들을 연결할 때가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 연결이 완성이 뭐 50대에 될지 60대에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네. 그동안은 제가 사실 열심히 살았고 네. 공부 열심히 했고 음. 시험 열심히 봐서 직장 들어오고 뭐 뉴스 시키면 뉴스하고 뭐 토크 프로 시키면 토크 프로 하고 네. 주어지는 고용 의뢰 입장에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지금은 그 분산되어 있던 많은 것들을 좀 관통하는 작업을 해야겠다. 네. 막연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예. 유튜브는 네. 요새 필수인 것 같아요. 예. 조수빈 TV 네. 이제 조금 있으면 10만일 것 같은데. 그랬으면 맞죠? 좋겠어요. 부익남 네. 구독 좀 많이 해주십시오. 부익남 코인 타러 왔습니다. 네. 조수빈 감사합니다. TV. 네, 조수빈 TV 구독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